자, 오늘은 경기도 남부 주민들에게 뜨거운 감자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11월 13일 이 수원 지역 정치인이 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에 화성시는 일방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화성시 일원을 지정한 특별법은 자치권 침해와 주민 참여권을 훼손한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화홍지구를 필두로 인근 지역까지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이 지역 토지 매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절차상 어디까지 확정이 된 건지 또 각 지자체별 입장들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2014년 3월 수원시에서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 2017년 2월에 국방부에서는 군공항 이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이 화성시 화홍지구를 발표합니다. 2020년 7월에 수원시 국회의원 김진표, 김승원, 백혜련, 김영진, 박광원을 포함한 총 17명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죠. 이 법은 최근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이죠. 자, 어쨌든 이 법안의 핵심은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주체인 이 국방부 장관이 기존과는 다르게 이 공론화위원회라는 신설기구의 권고사항을 사실상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는 사실상 국무총리가 그 실질적 권한을 가지게 되죠. 공교롭게도 이 김진표 현 국회의장을 포함한 법안 발의자 5명이 모두 종전부지인 이 수원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공론화위원회만 잘 활용하면 원하는 대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유리하게 되죠. 더군다나 개정법에서는 이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각 단계마다 기한을 정해두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기존에 할 수 있다 해서 해야 한다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전을 원하지 않는 후보지는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현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보다는 종전부지인 수원시에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에 있는 군공항 이전법 상세 설명 콘텐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서 경기남부 민간공항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및 제반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추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2023년 6월에 드디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수원시 입장과는 다르게 이 군공항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월에는 이 수원시 의회에서 경기도 조례에 대한 제정 반대 성명을 내고요. 수원시 자체적으로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2023년 11월에는 현재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첨단 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인데요. 만약 앞으로 경기국제공항이 건설이 되려면 어떤 단계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될까요? 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를 국방부 장관이 이 화성시 화홍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고, 다음은 국방부 장관이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후보지 심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도 역시 국방부 장관이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선정 계획이 모두 수립이 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 찬반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현행법상 의무는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지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공식 입장이 중요한 거죠. 만약 화성시가 군공항을 포함한 이 민간공항을 들여온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국방부 장관도 강압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또한 주민투표 결과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지자체장의 뜻에 따라 만약 최종 유치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국방부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전 부지를 확정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항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 아직도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당사자인 화성시에서 매우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항 이전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군공항을 포함한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각각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요. 공항 이전 주체인 수원시,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은 모두 다릅니다. 먼저 수원시의 입장은 아주 적극적이죠. 수원시장을 필두로 수원시 국회의원과 의회 모두가 사활을 걸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 수원시 영구 용역에서 군공항을 포함한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성 값인 BC값이 2에 근접하고 기존 수원공항 부지 개발로 인한 예상 수입 20조 원을 신공항 건립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돈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전 후보지에는 큰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이다. 예로 인천공항으로 인한 주변 청라, 영종 등의 개발 사례를 볼 때 경기국제공항 개항 시에 약 200조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라고 말하면서 화성시로의 군공항을 포함한 국제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화성시는 수원 군공항의 이전은 찬성하지만 이 화성시로의 일방적인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기국제공항 또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먼저 첫째로는 반경 50km 이내에 즉시 이용 가능한 국제공항이 인천, 김포, 청주국제공항까지 3개나 되고, 또 서산공항과 백령공항까지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서 건설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굳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추가적인 공항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특히 현재 화성시의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동탄 쪽의 경우에 향후 수도권 내륙광역철도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구간이 개통이 되면 30분 만에 주파가 되기 때문에 더욱이 화성시 입장에서는 소음원인 이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시 입장에서는 이 수원시가 단지 군공항을 넘기고 싶어서 이 국제공항을 패키지로 묶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수원시가 주장하는 대로 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20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니더라도 화성은 이미 충분히 개발 압력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 화성시가 아닌 수원시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이 화성시의 인구가 2036년에는 인구 119만의 수원시를 넘어서 120만에 도달, 궁극적으로 경기도 수부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제1의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실제로 올해 안에 인구 100만을 넘어서 내년 연말까지 그 100만을 유지하게 되면 2025년에는 사실상 특례시로 승격이 되고요.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GRDP 역시 올해 82조로 33조의 수원시에 비해서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경기도 최대 경제도시가 됐죠.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은 이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는 이미 충분한 개발 여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굳이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난개발은 가속화되겠죠. 실제로 현재도 이 경기국제공항 소문 때문에 이 화성시 토지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바람에 기업 유치에 오히려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공항은 화성시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니라 도시개발에 부담을 주는 악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만약 화성시가 개발 여력이 적고 낙후된 지역이라면 국제공항과 배후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죠. 하지만 사실상 화성시는 그런 호재에 목매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화성시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 개발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고밀도로 개발된 동부권에 비해서 서부 해안권은 슬로우시티, 즉 우수한 자연 경관이 보존된 관광 클러스터 개발을 기본기조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 1월까지 서부생활권 전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를 체계적이고 쾌적하게 성장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화성시 북부권은 이 관광 휴양 레저 신도시 송산 그린시티 개발과 국제 테마파크 개발이 임박했는데, 해당 개발지 주변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와 버리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런 화성시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본질적인 이슈는 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국제공항 유치 사업의 유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는 기피시설인 군공항을 이전하고 이전 후 비어있는 토지 개발로 인한 도시가치 제고와 인구 유입을 통한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고자 하고 있고, 반대로 이 기피시설을 받고 싶지 않은 국제공항을 묶어서 준데도 굳이 받고 싶지 않은 화성시, 이 두 도시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인 겁니다. 이게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의 본질이죠. 자, 그에 반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물론 국제공항은 유치가 필요하다. 향후 용인의 3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을 필두로 해서 경기도 남부권의 산업 클러스터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 항공 물류 수요량을 경기 외권으로 내보내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 거고요. 하지만 지역 간 갈등은 원치 않으니 경기 군공항 패키지 이전이 지역 갈등을 일으킨다면 배제하고 경기 국제공항만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려면 패키지를 풀고 민간 공항만이라도 설치를 하자라는 입장이 근본 6월에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지원 조례에서 군공항을 제외시킨 배경이 된 겁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만약 갈등이 심화가 된다면 이 화성이 아닌 제3의 장소 물색도 고려를 해보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도 사실 공항의 개항은 공항시설법상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공항시설 설립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국토부를 필두로 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자, 다시 말해서 공항사업은 경기도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나서달라,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팩트고요. 우선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경기국제공항 절대 확정된 프로젝트가 아니다. 두 번째,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가능성은 현재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국제공항 확정에 따른 주변 인프라 시설 계획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습니다. 즉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림이다. 중요한 건 이게 모두가 원하는 사업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항 후보지와 일정 거리가 이격된 그런 항공 고도 제한과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근의 공항 지원 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의 토지들의 가치 상승은 기대할 법한데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함부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은 추측성의 기사나 호도 자료들을 필두로 작성자 미상의 허위 자료들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믿기 어렵지만 지금도 단지 경기국제공항 호재다 라는 말만 믿고 토지를 매입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중에 돌고 있는 다양한 경기국제공항 호재 리스트들 가운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거짓인지 하나씩 판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설도로 확장 계획인데요. 국도 77호,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확정된 것으로 나오는 팜플렛이 많은데 2024년 제6차 국도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건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안중에서 조암까지 도로 확장 포장 공사. 자, 요거는 확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제공항하고는 상관이 없이 원래 계획된 도로입니다. 공항과 관련된 호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세 번째, 우정에서 향남 간 확장 포장 공사 4차선 확포 공사입니다. 자, 요것도 확정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항과는 관계없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던 도로 계획이고요. 자, 신설 철도. 자, 신분당선 있죠. 신분당선 연장 사업. 자, 요게 지금 보면 호매실 봉담 8탄 화성시청 마도 조암의 이 공항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기아자동차역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사업입니다. 현재 화성시 시정계획상에 호매실에서 봉담까지의 연장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노선들은 다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동탄, 병점, 정남, 향남, 제약단지, 조암, 공항역, 또 기아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노선안입니다. 어디까지나 대안에 불과하죠. 신안산선 우정읍 연장. 자, 요거는 현재 시정계획상 추진 중인 노선이 송산, 남양, 향남 요까지입니다. 자, 2027년 개통 목표로 있고요. 자, 물론 화성도시기본계획 2035에서는 이 향남에서 우정읍까지 신설 노선을 일부 그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자, 어디에도 반영된 사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계획 노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미확정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GTX A라인은 당연히 동탄으로 들어오고요. C라인 노선 같은 경우는 양주 덕정에서 수원역까지가 공식 노선이고요. 이후 병점 연장은 지난 2023년 9월 20일 화성시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인자 부담 방식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입니다. 배후도시 개발이죠. 통합국제공항 부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잘 잡아놨는데, 자, 후면에 써있는 항공 MRO 4차 산업단지, 지역특화산단, 물류복합단지 전부 다 그림이고요. 통합국제공항 부지 남측의 배후주거단지, 화성 디지털시티, 자, 요것도 역시 그림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대부분 호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 향후 공항이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들이 대부분이고, 이미 확정되고 공사 중인 그런 계획들은 국제공항하고는 무관하게 이미 벌써 화성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항 건설에
건설에 따른 인프라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자체가 미정이고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이 화성시 화웅지구는 예비 이전 후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계획들 역시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항으로 연결되는 각종 인프라 계획들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바람일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호재성 토지 구매 호객 행위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기국제공항 유치와는 별개로 화성시 서부권에는 여러가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 확정된 사항들을 보고 이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서 토지를 매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항이 안 들어오더라도 플랜 B, 플랜 C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다만 이 경기국제공항만 바라보고 함부로 투자하시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